초보 공인중개사가 막 뛰어옵니다. 사장님, 내가 중개하려고 했더니 토지 대지 면적하고 건축물에 나와 있는 대지 면적하고 틀려요. 이거 무슨 이거 환장을 노리시네 이거. 뭐 등기관 이 새끼 뭐하고 이렇게 되는 건 잘못 이렇게 기재를 했냐. 이렇게 해서 엥 하고 온 겁니다. 토지대장의 등기부 대장하고 건축물 대장의 등기부 대장이 틀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건축선이라는 게 있는데 건축선이 후퇴가 됐다든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3m 도로야. 근데 내가 여기다가 건축을 하려고 해. 근데 대한민국의 땅에 대해서 모든 건물을 건축을 하려면 도보와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폭이 4m 이상. 그리고 이 접촉면이 2m 이상이 돼야지만 건축 허가가 나는 거야. 얘는 건축 허가가 나왔나? 도로폭이 안 되잖아. 도로폭이 미달이잖아. 도로폭이 미달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도 집이 있고 여기도 집이 있으면 도로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도 0.5, 얘도 0.5 물러나야 되겠죠. 그래서 건축을 하려면 얘가 0.5로 물러나 가지고 요만큼만 건축할 수 있는 땅이야. 그러면 토지 대장에는 이 땅 전체가 다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이 도로폭이 안 돼서 후퇴 건축선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이 0.5만큼 뺏겼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는 이 토지만 등재가 되는 거고 토지 대장에는 이 토지만 여기까지 토지가 등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틀릴 수밖에 없죠. 이해되시나요? 요거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똑같은 말이지만 대한민국에 있어 건축선이라는 것은 모든 건물을 건축할 때는 4m 이상이 도로폭이 돼야 되고 2m 이상이 접도가 돼야 돼요. 이렇게 도로에 접도가 되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들락날락 할 수가 없잖아. 그게 뭐야? 맹지지 없으면 뭐야? 그래서 무조건 4m 이상 도로폭과 그 다음에 2m 이상 접도가 되어 있어야지만 출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요 선이 바로 건축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건축선이라는 개념 알겠죠? 그죠? 자, 대지 면적이라는 것은 토지의 대지 면적은 그냥 전체 나온 게 토지 면적이야. 그러나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건축물 대장상 대지 면적이라는 것은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 공간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아까 건축은 후퇴가 됐으니까. 그죠? 건축을 할 수 있는 땅. 그게 바로 건축물 대장상의 대지 면적이야. 토지 면적이 아니라. 아시겠죠? 자, 그리고 건축선 후퇴라는 것은 아까 도로폭 미달로 인해서 중앙에서 4m로 맞춰줘야 되니까 후퇴가 됐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 면적과 원래의 대지 면적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까지 이해가 됐죠? 조금만 있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며칠이야? 한 10며칠만 있으면 이해가 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서 도표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4m 도로폭이 돼야 되는데 얘는 지금 2m밖에 안 돼. 그렇죠? 그리고 양쪽에 집이 있어. 그러면 나만 독박으로 4m만 되는 게 아니죠. 얘도 일단 3m 맞춰야 되니까 요 중심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2m니까 얘도 1m 후퇴, 얘도 1m 후퇴 해가지고 4m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그럼 여기다 집을 짓는다. 그러면 여기 1m만 이동을 해가지고, 1m만 이동하면 되겠죠? 얘도 1m 해야 되니까 1m 이동해가지고 요게 바로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게 바로 건축물 대장상 대지 면적이죠. 그렇죠? 건물을 질 수 있는 땅, 이게 건축물 대장 대지 면적이야. 그리고 토지 대장할 때 보면은 이만큼이 나와 있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토지 대장하고 건축물 대장의 대지 면적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뭐다? 건축선의 후퇴라고 불러준다. 에? 그래서 그러면 요 땅은 내 땅이냐? 내 땅은 내 땅인데 사용할 수 없는 땅. 그냥 오로지 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물건을 비치해 놓는다든가 내가 무슨 뭘 해 놓는다든가 이런 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내 땅이긴 내 땅이야. 왜? 토지 대장에 내 땅으로 되어 있잖아. 내 땅이긴 내 땅인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땅.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는 좀 틀려지지만 한쪽이 얘 대지가 없어. 예를 들어서 하천이나 무슨 철도라든가 공공농지라든가 뭐 이런 거, 공원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내가 독박을 쓰는 거죠. 그래 안 그래? 어딨어? 왜 안 나와? 얘가 있을 경우에는 아까는 집이 있으니까 너도 반손해보고 나도 반손해보고 이렇게 됐는데 얘는 없잖아. 그러니까 오로지 얘에서부터 건축선을 뺏겨버리는 거야. 그럼 얘가 2m다. 그럼 내가 2m를 후퇴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땅을 팔아먹을 때도 주택을 팔아먹을 때도 이런 걸 모르면 주택의 가격을 할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래서 이런 공법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있을 경우에는 오로지 독박을 써가지고 4m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2m를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건축할 수 있는 땅은 요만큼으로 줄어드는 거야. 이게 뭐다? 건축물 대장상 대지 면적. 얘는 토지 대장상 대지 면적.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땅값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네? 얘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토지는 맞다 안 맞다? 맞다. 자, 집을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는데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있는 주택을 팔아먹는다는 건 이상하고 주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자, 요런 게 나와 있습니다. 얘는 여기다 적어 볼게요. 자, 집을 내가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막다른 골목이 돼 있어. 얘가 10m 미만이야. 집이 이렇게 있어. 얘가 1m밖에 안 돼. 막다른 길이다 보니까. 그러면 얘는 막다른 길일 경우에는 10m 미만일 경우에는 요 도로폭을 최소 2m에 맞춰줘야 돼요. 그럼 얘는 0.5, 0.5 이렇게 후퇴해야 되겠죠. 자, 요만큼의 후퇴해서 건축물 대장 대지 면적이 되고 이러한 것이 있고 얘가 더 비쌀까 얘가 더 비쌀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얘는 막다른 골목이 좀 길어. 만약에 뭐 15m야. 막다른 길이 집이 있어. 얘도 역시 2m야. 10m가 이상이 돼버리고 35m 미만이면요. 얘는 3m 이상 도로폭을 맡아줘야 돼. 만약에 여기다 1m다 1m. 1m 치면 3m랑 맞춰줘야 되니까 얘도 1m 후퇴, 얘도 1m 후퇴해야 되겠죠. 그러면 골목이 깊으면 깊을수록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 싸질 수밖에 없죠. 이 집하고 이 집하고 이 집하고 똑같은 평당 2천만 원이겠어?
아니겠죠? 그거를 감안을 해라는 얘기니까. 막다른 골목에 있다면 도로폭을 보통은 2m 아니면 10m 이상이 된다면은 무조건 3m에 맞춰야 되는데 이 도로폭이 안 된다면 그만큼 뺏긴 땅이 많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공법상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는 무슨 건축선? 후퇴 건축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 얘도 누군가가 강제로 반강제로 만들어진 건데 지정 건축선이라는 것은 내가 거주하는 동네 시군구 구청장이 야, 이 거리는 이 길은 발전 가능성이 왔다다. 그리고 여기를 랜드마크로 막 만들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구청장 재량하에 4m 한도 내에서 지정을 해서 건축선을 후퇴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시장 등이 미관이나 앞으로 발전성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만약에 여기가 4m, 얘는 4m면 무조건 질수가 있는 거 아니야. 후퇴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나는 여기를 랜드마크 되는 어떤 이 우리 구에서 최고의 길로 만들고 싶어. 그 미관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요 4m 한도 내에서 구청장이 재량으로 지정 건축선을 해놓습니다. 그럼 건축물 대장이 이렇게 빨간 게 딱딱딱딱 지정 건축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토지 대장 면적에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 토지 대장 면적 이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건축물 대장의 대지 면적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아까는 후퇴 건축선은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얘는 구청장이 지가 임의대로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토지 대장도 건축물 대장의 대지 면적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지정 건축선이라고 불려지고 얘는 대지 면적에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정 건축선이라는 것과 후퇴 건축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차이점이 있어요. 후퇴 건축선은 내 땅이 아니다. 내 땅이 내 땅인데 내가 활용할 수는 없다. 지정 건축선은 토지 대장과 건축물 대장의 대지 면적이 똑같이 등재되어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구청장이 나쁜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봐서 여기도 이 동네 보면 건축물 대장 떼어보면요. 지정 건축선 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그렇게 지정 건축선을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건축물 대장 떼어보면. 그러면 땅의 가치가 하락될까 아니면 올라갈까 똑같을까? 지정 건축선으로 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정 건축선을 아무데나 지정 건축선을 해주겠나? 발전을 시키려고 해주는 거 아니야. 이만큼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발전을 시키려고 구청장이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뺏겨도 나중에 요만한 땅의 값어치나 이만한 땅의 값어치나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밀어주니까. 후퇴 건축선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를 갖다가 건축물 대장상 대지 면적이고 얘는 토지 대장상 대지 면적이고 그래서 80제곱미터밖에 안 된다. 100일 경우에. 그래서 대지 면적에 불포함하고 요거를 후퇴 건축선이라고 얘기한다. 후퇴 건축선과 지정 건축선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됐겠죠.